자, 한올바이오파마의 3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냥 숫자만 쭉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 뒤에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실마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을 핵심만 쏙쏙 뽑아 분석하고요. 그걸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엔 경쟁력과 리스크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뭘 체크해야 할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든 분석의 시작은 지금 성적이 어떤지 정확히 아는 거겠죠? 한올바이오파마의 2025년 3분기 성적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1%.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1% 늘었다는 건데 요즘 같은 때 제약업계 평균을 생각하면 이거 꽤나 탄탄한 성과거든요. 그럼 대체 이 성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장의 중심에는요, 바로 기존 의약품들이 있었습니다. 주력 제품인 바이오탑이나 노르믹스, 엘리가드 같은 약들이 정말 꾸준하게 실적을 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변동성이 엄청 큰 신약 개발을 하는 동안에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돈을 벌어다주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자, 매출이 느는 건 물론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성장이 과연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건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재무 안정성, 그리고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28% 수준, 이거 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신약 개발을 하면서도 빚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재무 리스크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근데 유동자산이 853억에서 753억으로 줄어든 게 좀 눈에 띄네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보고서를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이게 뭐 재고가 쌓이거나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투자해둔 금융상품의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한테는 장부 위에 찍힌 이익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통해서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게 회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처럼 R&D에 집중하는 회사한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그냥 단순한 재무지표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생명줄과 같은 거죠. 바로 이 현금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엔진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기반 위에서 한올바이오파마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래 성장의 엔진이 될 R&D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회사의 신약 개발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First in class,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세상에 없던 약을 만드는 것. 그리고 Best in class, 기존의 약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거나 안전한, 한마디로 동급 최강의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회사의 모든 역량이 이 두 가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전략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죠. 자가 면역 질환, 안구 건조증, 파킨슨병, 전부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즉, 미충족 의료 수요가 정말 큰 시장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바로 이 바토클리맙인데요. 중국이랑 미국에서 연달아서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올 갑상선암병증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바토클리맙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치료제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성공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래를 정말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이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벌어들인 돈의 22% 이상을 연구개발에 다시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회사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혁신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하죠. 지금까지 한올바이오 파마의 밝은 가능성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는 뭔지 냉정하게 한번 저울질해 볼 시간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 우위는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아주 잘 활용한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인정받고 개발 비용이나 리스크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안구원조증 신약 임상 결과에서 봤듯이 최종 성공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이오테크 투자의 본질, 고위험 고수익 구조 그 자체인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위험이 큰데 왜 굳이 이런 도전을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회사의 미션에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겠다. 바로 이 사명감이 이런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힘인 셈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조직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신약 하나가 연구실에서 나와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얼마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아주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설계된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내용들, 투자자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최종 체크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앞으로 이 4가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둘째, 바토클림합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예정대로 잘 발표되는가. 셋째,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추가되는 소식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영업 현금 흐름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4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올바이오 파마의 혁신 엔진은 과연 이 유망한 파이프라인들을 미래의 블록버스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보고서는 그 가능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판단은 시장과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았네요.